러닝화 발에 제일 좋은 신발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이걸로 하루를 버티면 발이 아니라 무릎이나 허리가 먼저 힘들어집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러닝화가 제일 좋은 줄 알고 일상에서 계속 신었어요. 처음엔 편했어요. 쿠션 좋고 가볍고 발이 전혀 안 아팠거든요. 근데 2주 지나니까 무릎이 이상해지고요. 3주 차엔 허리까지 묵직하게 아프더라고요. 이 영상 끝까지 보면 지금 신발을 계속 신어도 되는지 아니면 바꿔야 하는지 판단할 기준이 생깁니다. 러닝화는 달릴 때 좋은 신발이에요. 이건 맞아요. 근데 일상에서 신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달리기랑 일상이 다르거든요. 비유하자면 이래요. 경주용 차 있잖아요. 트랙에서 달릴 때는 엄청 좋아요. 빠르고 코너링 잘 되고. 근데 그걸 매일 출퇴근용으로 쓰면 어떨까요? 불편하죠. 목적이 다르니까요. 러닝화도 똑같아요. 달릴 때는 발이 계속 움직여요.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이 반복되죠. 그래서 러닝화는 발이 앞으로 굴러가도록 만들어졌어요. 쿠션이 많고 반발력이 있고 발이 움직이는 걸 돕는 구조예요. 근데 일상은 어때요? 대부분 서 있거나 걷잖아요. 앞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체중을 버티는 거예요. 모래사장 위에 오래 서 있는 거랑 비슷해요. 발이 계속 흔들리니까 다리 전체가 긴장하는 거죠. 러닝화 문제는 안 아프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 흔들리느냐의 문제예요. 쿠션이 계속 눌리면서 발이 흔들리거든요. 발이 흔들리면 발목이 긴장하고요. 발목이 긴장하면 무릎이 힘들고요. 무릎이 힘들면 허리까지 영향 가요. 발은 멀쩡한데 몸이 먼저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러닝화 한 켤레 샀는데 정말 좋았어요. 신자마자 이거다 싶었어요. 쿠션 좋고 발이 전혀 안 아프고 가벼워서 신고 다니기 편했어요. 그래서 일상화로 계속 신었어요. 출퇴근도 이걸로, 주말에 돌아다닐 때도 이걸로. 1주차는 천국이었어요. 이 신발 진짜 좋네 하면서 만족했죠. 2주차는 좀 애매했어요. 가끔 저녁에 다리가 좀 피곤한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많이 걸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3주차부터 이상했어요. 저녁에 집 오면 무릎이 뻐근한 거예요. 아침엔 괜찮은데 오후만 되면 허리가 묵직하고요. 종아리도 뭔가 팽팽한 느낌이 들고요. 발은 안 아픈데 몸이 피곤한 거예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싶었어요. 근데 주말에도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혹시 여러분도 평일엔 참고 버티다가 주말에도 몸이 피곤한 적 없었나요? 그래서 집에 있던 다른 신발로 바꿔 신었어요. 그냥 평범한 운동화였는데요. 이틀 지나니까 증상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편하게 느껴진 게 함정이었구나. 주변 사람들도 비슷했어요. 카페이라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러닝화 샀는데 발은 편한데 다리가 피곤하다고요? 회사 다니는 선배도 그랬어요. 러닝화 신고 출근했는데 오후만 되면 허리가 아프다고요?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러닝화를 일상화로 신으면 처음엔 편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먼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계속 러닝화를 고집할까요? 첫 번째, 후기의 함정이에요. 이 신발 쿠션? 좋아요, 발 안 아파요? 이런 후기들? 근데 그 사람들은 러닝할 때 신는 거거든요. 일상에서 하루 종일 신는 게 아니에요. 후기는 맞는데 쓰임새가 다른 거죠. 두 번째, 브랜드와 가격에 대한 착각이에요. 유명한 브랜드의 비싼 신발이면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20만 원짜리 유명 브랜드 러닝화 샀는데요. 쿠션 진짜 좋았어요. 근데 일주일 신으니까 무릎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비싼데 왜 불편하지? 이러다가 결국 안 신게 됐어요. 세 번째, 쿠션 광고에 대한 오해예요. 구름 위를 걷는 느낌, 충격 흡수, 이런 광고 보면 혹하잖아요. 근데 그 쿠션이 일상에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서 있을 때는 충격이 아니라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일상화에 필요한 건 러닝화의 기준과 완전히 달라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쿠션이 아니라 안정감이에요. 쿠션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정적인 게 중요해요. 발이 흔들리지 않고 바닥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요. 러닝화는 쿠션이 많아서 발이 계속 움직여요. 달릴 땐 좋은데 서 있을 땐 불안정해지는 거죠. 두 번째, 반발력이 아니라 균형이에요. 반발력은 앞으로 튀어나가게 만드는 힘이에요. 달릴 땐 필요하죠. 근데 일상에선 필요 없어요. 앞으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서 있는 거니까요. 균형이 중요해요. 체중이 발 전체로 골고루 분산되는 느낌이요. 세 번째, 움직임이 아니라 버팀이에요. 러닝화는 움직임을 돕는 구조예요. 발이 앞으로 굴러가게 만들죠. 근데 일상화는 움직임을 돕는 게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요. 하루 종일 신고 있어도 몸이 안 힘든 그런 구조요. 좋은 일상화는 잠깐 신었을 때 편한 신발이 아니라 퇴근할 때 덜 피곤한 신발이에요. 그래서 러닝화 대신 제가 신어봤을 때 덜 필요했던 경우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오래 서 있거나 하루 대부분 걷는 일상이라면 뉴발란스 928V3 신어봤어요? 이게 워킹화예요. 밑창이 안정적이고 발이 흔들리지 않아요. 러닝화보다 적은데 오래 신으니까 오히려 덜 피곤했어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무릎이 안 아프더라고요. 처음엔 딱딱하다고 느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이게 편한 거예요. 출퇴근이나 마트 가는 일상, 오래 서 있는 일 하시는 분들한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러닝하는 사람한테는 안 맞을 거예요. 딱딱해서 달리기엔 불편하거든요. 디자인도 투박한 편이고요. 러닝화 착용 후 무릎이나 허리 피로를 느낀 경우라면 뉴발란스 990V6 괜찮았어요. 쿠션이 있긴 한데 러닝화만큼 푹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발이 안정적이에요. 중심이 잘 잡혀요. 처음 신었을 때는 러닝화보다 덜 편한데 싶었어요. 근데 하루 신고 나니까 차이가 느껴졌어요. 저녁에도 몸이 안 피곤한 거예요. 러닝화 신고 무릎이나 허리가 아팠던 분들한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쿠션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아쉬울 수 있어요. 푹신한 느낌은 러닝화가 훨씬 낫거든요. 가격대도 좀 있고요. 외근 중심의 안정적인 일상이라면 에코소프트 7 신어봤어요. 이건 운동화가 아니에요. 가죽 스니커즈 느낌이에요. 쿠션 거의 없어요. 근데 발 전체로 체중이 분산돼요. 서 있을 때 안정감이 진짜 좋아요. 러닝화처럼 발이 앞으로 쏠리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출근이나 외근, 가벼운 일상에 신을 신발 찾는 분들한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운동화 느낌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안 맞을 거예요. 가죽 느낌이라 스포티한 느낌은 없거든요. 빗길에서도 조심해야 하고요. 러닝화 대체 입문용으로 부담 없는 선택을 찾는다면 클락스 언스트럭처드 괜찮았어요. 가격도 부담 없고요. 쿠션은 적당하고 무게도 가볍고 구조는 무너지지 않아요. 처음으로 러닝화 말고 다른 걸 시도해보고 싶은 분들한테 부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루 종일 신고 다니면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장시간 착용엔 지지력이 좀 약하거든요. 정리하자면 이래요. 러닝화는 나쁜 신발이 아니에요. 다만 일상에 쓰기엔 구조가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르면 신발도 달라야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헷갈려 왔던 거예요. 좋은 신발 이꼬르 러닝화라고 배웠으니까요. 발이 안 아픈 것과 몸이 편한 것은 다릅니다. 발은 괜찮은데 무릎이나 허리가 힘들다면 그건 신발을 의심해봐야 할 때예요. 지금 신고 계신 신발 한번 생각해보세요. 편해서 신는 건가요? 그냥 버티고 있는 건가요? 발은 괜찮은데 몸이 계속 피곤하지 않나요? 저녁만 되면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건 아닌가요? 신발 벗고 나면 시원하다 하지 않나요? 하나라도 해당되면요, 신발을 한번 의심해보세요. 앞으로도 휴심소에서는 끈을 계속 다시 묶게 되는 신발? 신을수록 점점 무겁게 느껴지는 신발처럼 우리가 매일 겪으면서도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이야기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불편함들을 하나씩 같이 꺼내보려고 합니다. 신발이 원래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오래 참고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을 한 번쯤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이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싶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발 편한 하루 보내세요.